안녕하세요. 앤드 피클볼 앤드입니다. 오늘은 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은 모양도 많이 다르고 또 나오는 회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달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페달 회사에서도 다양한 페달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페달을 내가 골라야 하는지 또 어떤 페달이 나한테 맞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페달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제가 피클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한 패들은 오닉스에서 나온 페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평범한 페달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이렇게 좀 길쭉하고 옆에가 가는 그런 페달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저는 처음에 초기에 단식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단식을 하면은 굉장히 좀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좀 길쭉한 페달을 사용하다가 다시 또 이런 페달로 또 바꾸다가 다시 요즘은 이렇게 또 길쭉한 페달, 이런 페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페달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길쭉한 페달에 저처럼 한번 맛이 들린 사람은 또 이렇게 길쭉한 페달을 사용합니다. 모양이 길쭉하던 혹은 그냥 사각형이던 아니면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다른 모양의 페달을 사용하건 그건 본인의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페달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본인의 기호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80%의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페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페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회사가 더 좋다라거나 어떤 브랜드가 더 좋다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전반적인 페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딱 집어서 어떤 페달을 나는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페달을 사용하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6개월 혹은 1년 이상을 사용해 보시면 나는 어떤 식의 페달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라켓을 보면 같은 무게일지라도 어떤 것은 헤드, 머리 쪽이 좀 무거운 게 있고요. 어떤 건 그립 쪽이 좀 무거운 게 있고 어떤 건 무게 균형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배드민턴 라켓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향에 맞게 그 선수가 그걸 사용하는 거죠. 피클볼 페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이 헤드 쪽이 무겁고요. 어떤 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좀 무겁고 어떤 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 이게 배분되어 있는 그런 페달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초창기에 나온 이런 페달들은 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딱 잡으면 이 정도로 짧았는데 요즘 나온 브랜드들은 이게 딱 잡아도 이만큼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와요. 길쭉한 페달 아니라 보통 페달이라도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길쭉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이제 백핸드를 두 손으로 친다라던가 또 프로핸드도 두 손으로 치는 분들 많죠. 윤일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두 손으로 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좀 길쭉하면은 이 DL을 잡고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 DL을 잡고 이제 딱 치면은 그만큼 이제 파워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손잡이 부분이 좀 길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아주 긴 것도 있고 좀 조금 더 긴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추세에 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패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기어박스에서 나오는 페달이고요. 요거는 이제 셀커커에서 나오는 페달인데 이게 완전히 이쪽 성향이고 이게 완전히 이쪽 성향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오닉스라던가 인게이지라던가 다른 아주 굉장히 많은 성향들의 페달이 있잖아요. 요 한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어박스에서 나오는 뭐 GX6라는 그런 모델인데요. 뭐 GX5는 그냥 보통 평범한 모양을 갖다가 GX5고 이건 길쭉한 모양을 GX6라고 하는데, 이 기어박스에서 나오는 페달의 재질은 이 카본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달라요. 세커크에서 나오는 페달은 이게 두께가 좀 두꺼워요. 요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요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약간 더 이게 좀 두꺼울 정도로 이건 좀 두껍게 좀 많이 나오는 성향이 있고요. 이 기어박스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쪽이고 이게 이쪽이고 나머지가 이 중간쯤에 뭐 포지션에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페달의 두께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기어박스는 굉장히 얇죠. 세커크 이 에픽은 굉장히 두껍고요. 그 다음에 인게이지처럼 여러 브랜드들이 한 그 중간 정도의 두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페달 공식적인 그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무게는 온주로 나오고 치수는 다 인치로 나오는데, 그럼 저희들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금방 뭐 와닿는데, 뭐 거기에 미국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볼까요? 요게 센치로 바꿔보면은 한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어박스 요게 1c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에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cm가 좀 넘습니다. 2.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한 1.5cm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한 이 모델은 예전에 리미티드 기간을 정해서 한정 판매한 그런 페달인데, 요게 8.1 온즈예요. 제가 새로 구매를 한 기어박스, 이거는 여기 7.8 온즈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즈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7.8 온즈고 이게 8.1 온즈인데 0.1 온즈가 2.83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페달하고 이 페달하고는 0.3 온즈, 그러니까 8.5g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8.5g 정도 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페달을 써보면 이 대검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대검, 그 뉘앙스, 느낌 아시겠죠? 뭔가 큰 장도를 갖고 제가 이렇게 휘두르는, 그래서 한번 탁 맞으면 뭐 파워도 있고 뭐 잘 나가지만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이 패드를 사용하면 펜싱 검을 갖고 제가 이 싸우는 것 같아요. 펜싱 검이니까 얼마나 더 날렵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무게로만 따진다면 0.3 온즈, 8.5g,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검이냐 펜싱 검이냐 이렇게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무게입니다. 예전에는 페달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저울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8.2 온즈예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8.1 온즈가 되는 거죠. 0.1 온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전자저울까지 갖고 다니면서 저럴까 했는데, 어차피 이 무게는 8.2 온즈나 아니면 7.8 온즈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게 진짜 이게 8.2 온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무게를 재고, 또 이게 정말 7.8 온즈인지 알기 위해서 무게를 재서 0.1 온즈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자저울을 갖고 다니는 거 보고 의아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써보면,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한 0.1 온즈 정도의 차이는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8.2 온즈 좀 무거운 거죠. 그 다음에 7.8 온즈 뭐 그렇게 되면은 좀 차이가 이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달 손잡이 이 두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예전에는 다 한 사이즈의 그립 두께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 그립 두께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기도 해요. 기어박스에서도 3가 8분의 5인치 두께와 3가 16분의 15인치의 두께가 있습니다. 별로 체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줄자를 한번 재봤습니다. 센치로. 이게 3가 8분의 5인치인데 이게 센치로 제가 재보니까 이게 9cm 정도 돼요. 이 둘레가 9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얇아요. 9cm면 다른 브랜드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얇습니다. 보통의 페달을 이렇게 보면은 요건 10cm 정도 됩니다. 이 둘레가 10cm 정도, 1cm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보기에도 얇아요. 이게 9cm, 둘레가 9cm 정도 되는 건 굉장히 얇고, 요건 뭐 보기에도 조금 이거보다 많이 좀 두꺼운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있고요. 뭐 잡아봐도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볍게 요 페달을 잡았을 때 10cm 정도의 페달을 잡았을 때 보면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꽉 잡으면 당연히 거의 뭐 붙고요. 가볍게 이렇게 잡으면 새끼 손가락이 여기 그냥 꼭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페달은 제가 페달 그립 위에 또 그립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론상 예전에 이 그립 잡는 법이라던가 거기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렇게 맞는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 두꺼운 건 역시 좀 어두네요. 이게 하기가 좀 어두나고, 이게 꽉 잡을 때 말고 가볍게 잡았을 때 그럼 이제 더 틈이 더 벌어지잖아요. 요때 새끼손가락 하나가 들어가 있는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으면 이 두께가 굉장히 좀 얇죠. 저는 가볍게 잡아도 거의 뭐 손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얇은 것도, 그러니까 두께가 가는 것도 써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립을 두꺼운 것보다는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물론 사람에 따라 손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cm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가 잡아서 이게 좀 가는 거, 너무 이게 좀 두껍지 않은 거, 어둔하지 않은 게 컨트롤 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였다가 그립 테이프를 갖다가 더 감지 않고 한번 이 상태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손잡이가 길어지는 게 추세라고 했듯이 이렇게 좀 가는 것도 요즘에 좀 추세가 아닌가. 또 해보니까 이 가는 것도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가는 걸 한번 더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여기서 그립 테이프를 한번 더 감아볼지는 제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도 이 두꺼운 것보다는 가는 쪽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GX6에서 보면 여기서 컨트롤이 있고 또 파워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이 패드를 사용해 보면 전체적으로 무게 균형이 좀 맞는 것 같고요. 파워라고 써 있는 패드를 사용해 보면 이 손잡이 부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 때 더 힘이 좀 가해질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공인된 회사에서 나오는 이 패드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을 때 난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균형이 배분이 잘 되는 걸 쓸 건지, 아니면 손잡이 있는 부분이 좀 무거운 걸 사용할 건지,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특화해서 사용할 것인지, 내가 장점이 있는 기술이 뭔지에 따라서 페달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페달들은 전부 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닉스는 오닉스만의 장점이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게이지, 뭐 캐나다 브랜드 많다, 뭐 모든 브랜드들을 보면은 그런 회사들의 페달은 다 괜찮고요. 또 그 어떤 모델에 따라서 조금 컨트롤이냐 파워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내가 힘이 아주 좋고 이 남자고 또 테니스나 라켓 스포츠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8.2온즈나 8.2온즈 이상 되는 그런 페달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성이거나 혹은 남자지만 큰 힘이 많이 없어요. 혹은 내가 시니어야. 그렇다라면은 뭐 7.8온즈 정도 되는 한 그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립 두께는 제가 꽉 잡지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 혹은 더 얇은 거 그런 그립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냥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 손에 비해서 자기 손으로 잡아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손이 이제 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작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을 쓰든지. 사실 잘 하시는 분들, 상급자들은 정말 요게 아주 좀만 해도 돼요. 그분들은 요만 해도 어차피 요게 타격을 할 거니까. 그런데 보통의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그냥 이런 보통의 모양, 이런 모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라켓 스포츠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걸 한번 써봐야겠다. 길쭉한 거 나는 그냥 평범한 건 써봤는데 그 다음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길쭉한 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브랜드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기어박스하고 셀컵하고는 이제 극과 극의 그런 모델이고요. 또 다른 브랜드들은 또 그런 컨트롤과 뭐 서드샷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조합한 그런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사용해 보셔야지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신체라던가 기술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렇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클볼은 이 다양한 페달도 나오고 또 모델마다 특성도 다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기술입니다. 아니 뭐 프로가 뭐 아주 나쁜 페달 뭐 이런 페달 쓴다고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술이 첫 번째고 또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달은 보조 역할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피클볼 패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였습니다.